궁궐의 봄빛이 채붕 위에 일렁이고 붉은 옷 노란 바지 입고 종행으로 오가네. 신묘한 방울놀이는 의료의 솜씨인 듯 줄타는 모습은 비연처럼 날렵하네. 내 벽 두른 좁은 방에 인형을 놀리고 백척 솥대 위에서 잔잡고 춤추네. 우리 임금님 광대놀이 즐기지 않지만 신하들과 태평성대에 누리려 함이라네.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행사에 임금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정월 보름이면 궁중에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행하는 모의 농경 의례인 내농작을 거행할 때 새로운 감사의 부임을 환영하거나 과거 급제자를 축하하는 문의연, 환갑잔치와 해홀례, 그리고 도당구처럼 고단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는 구판까지 여기 제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용호 씨의 큰딸인 이옥예 씨의 장녀 김순중이입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니까 녹음 테이프를 하나 다 사다 다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녹음 테이프에 담아서 줄 테니 그거를 태희가 오거든 전해줘라. 그리고 이 보따리 이거를 싼 채로 이게 나중에는 큰 재산이 될 거니까 소홀히 굴지 마라.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책이야. 그냥 그러기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 그때까지 그냥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직접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직접 받은 거예요. 그분들 얘기로는 뭐 뒷전이라든가 이 구능구 뭐 제석거리 이런 거를 아주 맡아서 가리키고 막 이러셨나 봐요. 솔선수범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오수복 선생님을 직계로다가 직계 그 제자로다가 많이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수복 선생님 그 음정을 그대로 따가지고 계속 저도 공연을 했죠. 공연장에 차원찍기 남녀부부의 잔드비질 서로에게 소로를 여단낭 부록히 삼성하라 소문기며 현우선대 학거리기 이리 대전한 두토수봇을 행년된 어찌풍채 오색 선우식기요. 네, 좀 알아요. 대부분은 이제 무속인들 또 이런 학자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신령님 모시고 나서 학자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용호 씨 이제 외손녀 딸이다 하니까 제일 먼저 김원선 씨 경기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손태도 교수, 뭐 용인대학교 이 교수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그렇게 귀중하신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제 저도 존경할 만큼 덜 위대하게 얘기들을 하시고 학자분들이 참 뛰어난 분이다. 네, 그렇게 하고 뭐 처음에는 철몰라서 대대손손 이런 집안에 내가 태어났다고 대성통곡도 하고 울고 그랬는데요. 참 난 집안에 잘 태어난 것 같아.
조선시대의 전통 연희를 담당했던 제인들은 대부분 세스무 집안의 무부였고 이들은 제인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제인청은 신청, 악사청, 방대청, 화랑청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제인청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기도 창제도청안, 경기제인청 선생안을 통해서 1784년에서 1920년까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인들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626년에 나래청 등록, 문종실록, 허백당집 등의 제인과 제인들의 제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용우 선생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경기도 창제도청안과 경기제인청 선생안을 보면 제인, 그 중에서도 경기제인청과 경기제인청에 속해 있던 제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경기제인청에 소속되어 있던 제인들은 세승무 집안의 무부들로 결성한 일종의 무부계였습니다. 이들은 사신행렬이 올 때는 산대히 놀이를 하고 관가의 일을 돕고 사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일을 돕고 굿을 했습니다. 제인들은 철저한 규범과 직제, 관리 등을 바탕으로 집단 생활을 했고 기회에 대해 엄격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을 개원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인지 1836년경에는 회원수가 4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가 있어 전국에 실력 있는 제인들이 경기제인청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경욱입니다. 저는 주로 우리나라 전통연희, 전통공연예술 이것을 지난 한 거의 40년간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전수를 했고 대학원서부터 지금까지 전통연희를 계속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중국사신 영접행사, 그리고 궁궐에서 하던 나래, 그리고 이제 왕이 밖에 나갔다가 황궁할 때, 그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런 황궁할 때에 하는 그 행사에 또 제인들이 동원됐고, 그리고는 이제 각 지방에서는 그건 이제 나라에 이렇게 동원되는 경우고, 이 제인청의 제인들이 각 지방 관하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인청은 나라에서 볼 땐 놀이꾼이에요. 그래서 제인청인데 그 지방의 관하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사또생일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기생들은 춤추고 공연을 보여줘야겠죠. 그때 공연 보여줄 때 이들이 놀이도 하지만 악기를 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악사청이라고도 부른 거죠. 나라에나 관하에서 볼 때는 이들이 무속과 상관이 없어. 제인청이라고 모였지만 어떤 사람이 굿을 좀 큰 걸 맡았어. 자기 식구끼리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야 니네 식구도 좀 와라. 이렇게 해갖고 무속에 관한 일도 의논은 하죠. 개인적인 돈벌이를 위해서. 그래서 신청이라고도 한 거예요. 내가 논문도 썼지만 제인청의 제인들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연희 집단이에요. 내가 그 논문 제목을 조선 최고의 예인 집단, 제인청의 제인들 이렇게 논문 썼는데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군마다 있으니까 전국적인 조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오면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물을 보여주겠죠. 중국 사진이 왔을 때 그래서 놀이꾼들이 많이 필요하면 뭘 동원하냐? 도에 연락하면 도에서는 군에 연락해서 그 군에 속한 제인들을 뽑아 올려갖고 공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바로 1626년에 기록된 나래청 등록이에요. 제인청은 그러니까 주로 놀이 위주지 공연물 위주지 사실은 거기에는 무속은 별로 관여가 안 돼요. 관여된다 그러면
과거급제 3일 휴가하고 자기 집에 가면 시골이 집이면 사당에 가서 얘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하고 조상들에게 고하거든. 그때 이제 홍패 고사 소리 하는 거. 고사 소리 정도나 될까? 그래서 그 무당 그 과거 급제 전체에서 굿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 중국 사진 왔을 때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인청을 복원하려면 그 제인청의 연희만 갖고 하는 것도 괜찮다. 행사들의 기록을 보면 아 이들이 어떤 공연을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늘 하는 공연, 늘 하는 공연은 그 조선 전기부터 중국 사진 오고 나래 거행하고 뭐 문희연하고 할 때 여러 기록에 보면 늘 하는 거는 줄타기가 꼭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땅재주, 그다음에 방울받기, 그리고 이제 솥대 타기,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또 국민 예술이었던 판소리도 제인청에서부터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개화기 거치면서 일제시대 거치면서 광무대라든지 협률사에 가서 막 공연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방 맞고 이러면서 현대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가지고 그 연희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계승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기 제인청의 제인들은 판소리나 피리, 해금, 대금, 장고, 북, 꽹과리 등의 악기 연주는 물론이고 도살풀이, 태평무, 승무, 터벌림, 진새춤, 건무 등의 춤과 줄타기, 번화돌리기, 솥대타기, 발탈, 무등놀이, 산대놀이, 땅제주 등 대부분의 전통 연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제인청의 제인들이 선보였던 연희는 곧 전통 연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석북 신광수는 1750년 진사에 급제하여 육아할 때 줄타기를 보고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요지연은 소왕모가 곤륜산의 요지에서 주나라 모광의 방문을 받고 베푼 연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광수는 제인의 줄타기가 마치 신선들의 잔치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재주라고 탐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빛나는 재주를 가진 제인들은 1894년 갑오 농민 전쟁 이후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듯 빼어난 재주는 아무리 숨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무대, 협률사 등 근대식 극장의 무대를 통해 우리의 전통 연희는 이어졌고 건본을 통해서도 그 명맥은 이어졌으니까요. 근대 춤의 아버지라 불리는 충남 홍성 출신 한성준, 화성 출신 전통춤의 대가 이동환과 그의 스승이었던 용인의 김인호, 오산 출신 경기 도당굿의 대가 이용우,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천안 출신 한영숙과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도살풀이 보유자 안성 출신 김숙자, 해금 산조와 신하위의 명인, 평택 출신 지영이 등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 경기 제인청과 제인들, 뜻하지 않게 잊혀진 부분은 되살리고 어렵사리 이어져 온 재주는 북돋아 더 굳건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가가 그 오산 원동이라는 데가 본가세요. 그리고 태어나시기는 오산시 그 소랄이라는데 거기서 태어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오산시 원동이라는 그 본가에서는 그 동네 사람은 존경을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가 오산에서는 그래도 많은 존경을 받고서는 지내셨어요. 천월기나 천월기나구나 우리 선생님도
먹자가에 달게 국물 성석권 미력쟁이 또 성월 장동 성악산이 훌륭하여 망거지에도 없어요. 성골 신도에 이지라 만물자를 구경하고 궁원의 중심은 만고의 제일이라 동서사상 한량도로 통치를 아래주는 거리단연 논이느냐. 안녕하세요. 오산시장입니다. 곽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산시에 아주 놀랄만한 역사 문화의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우산시의 또 다른 어떤 소중한 전통의 자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기 제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문화의 예술의 큰 한 꼭지를 맡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산실이 바로 오산의 부산동에 근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데,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런 제인청의 그런 뜻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고찰을 하고, 또 거기에 도당굿의 상징적인 이용우 선생이 또 생가도 발견이 된 만큼 다시 한번 오산시가 소중한 자원인 만큼 그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특별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느냐는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산 시민과 함께 오산 문화를 주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오산문화원장 정진흥입니다. 우리 오산에 경기 제인청이라고 하는 그 예술을 다루시는 분들의 어떤 그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을 이끌었던 이용호 선생의 그 생가, 또 경기제인청, 경기도당굿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우리 오산의 부산동에 있었다는 것조차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원장으로서 아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들어서야 뜻 있는 시민들께서 이 경기제인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모임도 가져서 오산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오산문화원에서는 금년 예산을 약 2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우선 경기제인청 하면 오산 부산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그리고 그곳이 메카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얼마 전에 중간 보고회를 갖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결과가 나오면 오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경기제인청 보건사업의 역할을 오산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시민과 함께 해야 발전되고, 또 문화가 발전되지 못한 지역이나 국가는 도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품 연희.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연희를 딱 판소리도 잘하는 사람, 줄타기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들 한 사람씩만 쫙 불러서 그거를 보여주는 멋있는, 우리나라 것도 이렇게 멋있어 보면은 감탄하는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경연 형식의 것을 하면, 경연 형식을 하면 자연히 축제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또 올 것이고, 뭐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을 해보면 재인청의 연의를 잘 계승하는 게 아닐까. 그 평가와 가치를 존중해서 오산시에서는 이제 경기 재인청이라는 어떤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축제라든가 그 외에도 교육적으로 전통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재인청의 숨결을 꽃피울 수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당 또는 또 경기 그 도당굿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용우 선생의 생가터, 이러한 입지적인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재생산해서 그것을 예술의 전당화하는 그런 인프라를 또 갖춘다든가,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정말 경기도의 최고의 전통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재인청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정말로 소중한 경기 재인청의 역사와 또 경기 도당굿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도시 문화 경쟁의 가치로 승격하는 일에 여러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오산하면 경기 재인청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미지화하는데 최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재인청 보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백현입니다. 오산시 부산동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뿌리 역할을 했었던 경기재인청과, 그리고 경기재인청에서 최고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도대방을 3대에 걸쳐서 역임했었던 이용우 가게,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98호인 경기 도당굿이 이용우 가게에 의해서 진행됐었던 그러한 역사문화적으로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재인청 보존에는 오산시 부산동에 이용우 생가터를 복원하고 재인청 박물관을 짓고 재인청 예술을 공연하거나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공연장이나 전수관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이 재인청을 품고 있고 재인청 예술이 과거에 활발하게 진행됐었던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인청 축제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우리 중요한 목표가 돼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인청 축제를 하게 되면 재인청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로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이 이러한 축제와 또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하면서 인재양성을 통해서 오산이 재인청 예술의 메카,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자 꿈입니다. 오산 지역의 정치인들과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들, 오산시 당국과 문화예술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경기재인청을 복원하고 그 예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 사회 발전이나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놀라운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산시 부산동은 조선시대 공연예술을 이끌었던 경기재인청과 국가무형문화재 98호 경기도당굿, 재인청의 최고 지도자 격인 도대방을 3대에 걸쳐 역임했던 이용우 가게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재인청과 소속 재인들은 오산의 품속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판소리를 비롯해서 피리, 해금, 배금 등의 연주와 태평무, 도살풀이, 터벌림 등의 춤과 줄타기, 솥대타기, 산대놀이, 땅제주 등
대부분의 전통 연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에 전통 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품고 있는 오산은 오늘날 대중문화의 뿌리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산에서 꽃피운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상당한 역사 문화적 사회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 제인청 제인들이 선보였던 전통 연희는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만나고 섞이며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것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잊혀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두고 또 다른 문화 콘텐츠로서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전통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했던 최고의 제인들이 조선의 끝자락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세운 것은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잊어버린 우리일까요? 전하고 퍼뜨리면서 길게 뻗어나가 하나의 흐름이 되는 전통. 과거에 만들어져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흐르는 것이 전통이라면 흩어진 기억을 찾아 다시 맞추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제인들을 우리 곁에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곁에는 늘 제인들이 있어 왔으니까요. 지금 여기 제인이 있습니다.